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해 세브란스 재활병원 의료진들이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의 옛 모습과 한국기독교회관, 버켄 장학회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해 세브란스 재활병원 의료진들이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섬김의 현장을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간이진료실로 변신했습니다.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뇌병변 장애인인 너하나의 교회에 세브란스 재활병원 의료진들이 직접 방문한 겁니다.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선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어느덧 진료실이 북적거립니다. 평소에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했던 부분들을 털어놓고 오래된 보조기기들도 점검받습니다. 누가 바꿔주지 않으면 한 자세로만 오랜 시간 있어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휠체어에 오래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골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물리치료팀과 재활의학과, 간호팀 등 20여 명의 의료진들이 이날 휴일도 반납한 채 총출동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풍부한 경력과 경험으로 손꼽히는 베테랑 의료인들입니다. 뇌성마비를 포함한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통증이나 마비가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고 또 사회사업팀을 통해서 후원 지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32주년을 맞은 세브란스 재활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필요한 진료와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요셉의 집과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들을 돌보는 삼동 소년촌 등에 찾아가 정기적인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으로 제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희 어르신 장애인과하고 의논을 해서 집안에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재활과 세브란스 병원 재활과에 연락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재활병원이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세브란스 재활병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사명으로 변함없는 섬김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군선교는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청년선교가 위기를 맞으면서 군선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국군장병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맞물려 군선교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복음의 전함이 함께 It's OK, 괜찮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힘든 군생활로 지친 병사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친숙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군종 목사와 또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함께 하나님이라면 우리 용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를 2017년 11월부터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6월 처음 시작된 괜찮아 캠페인을 통해 It's OK, 괜찮아 문구가 적힌 달력과 포스터, 현수막이 전국 각지 군인교회를 비롯한 생활관, 식당에 배포됐습니다. 실제로 캠페인을 진행한 김영호 목사는 군 장병들의 일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 와서 늘 지적하고 혼낼 줄 알고 또
꾸지람 받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 괜찮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구나. 2020년에도 전국 군인교회에 복음 캘린더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력은 11월 말 제작을 마치는 대로 1,004개의 국군교회에 총 20만 부가 배포됩니다. 주최 측은 더 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복음 캘린더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재단법인 버켄 장학회가 주최하는 전시 빛, 마음, 과거를 만나 새로운 내일로 초대되다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서울 종로의 옛 모습과 한국기독교회관 버켄 장학회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빛, 마음 전시엔 1968년 시공된 한국기독교회관의 초기 모습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종로 5가의 모습, 버켄 장학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전시 관계자는 버켄 장학회는 미국 매들린 버켄 여사가 한국전쟁 고아를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다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전시를 통해 한국 근현대 기독교 역사와 버켄 여사의 마음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 코르의 4번째 기획 전시 빛 마음은 서울 종로구 스페이스 코르에서 12월 2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50%나 인상하는 조치를 기습 발표함에 따라 이란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정부가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자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란에서는 시위 상황을 전파하는 왓츠앱,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0,000리알에서 15,000리알로 50% 인상하고 한 달에 60리터 이상 구매할 때는 200% 오른 30,000리알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의 시위가 빠르게 확산하자 민심의 동요와 추가 시위를 막기 위해 아예 인터넷망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함께 물대포차 2대를 동원해 파란색의 거센 물줄기를 쏘며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물에 파란색 염료를 섞은 것은 물대포에 맞은 시위대를 쉽게 식별해 체포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자체 제작한 투석기로 화염병과 벽돌 등을 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쏜 불화살에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 산소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뉴델리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정화된 산소를 유료로 제공하는 카페 옥시퓨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객들이 약 299루피, 우리 돈 약 5,000원을 내면 15분간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카페를 개장한 아리아비르 쿠마르는 매일 30명에서 40명의 손님이 이곳을 찾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산소 테라피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일본 무역 수지 적자는 163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도 있지만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도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이 높아졌다며 이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일 무역 역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 조짐이 있으면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 현장 점검 등으로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정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 총장을 18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어가면 권력층 자녀는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제37대 대표회장 후보의 김수읍 목사, 상임회장 후보의 김종준 목사를 확정 공고했습니다. 김수읍 목사는 현 한장총 상임회장이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종준 목사는 현재 예장합동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2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추대와 상임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임 총장에 이후정 교수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총장은 감신대 졸업 후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기독교 영성 이야기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한편 감신대는 제15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총장 선출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당초 이사회 주도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 동문, 직원까지 참여토록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유엔봉사단, 사단법인 한국국제연합봉사단과 GL코리아가 17일 중흥장로교회에 공기정화기 1270대를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공기정화기는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유엔봉사단 안원식 이사장은 이번 기증식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와 따뜻한 기부 문화가 전 국민의 가슴속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QTM이 12월 4일 우리들 교회에서 제2회 띵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말씀 묵상과 공동체를 주제로 교회 공동체의 말씀 묵상 원리와 역사, 현실과 전망에 대한 철학, 조직, 역사 신학 분야 권위자들의 연구 결과를 나눕니다. 논문 발표에는 미국 칼빈 신학교 강영한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 한국교회 탐구센터 송인규 소장 등이 나섭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